이번 영상에서는 폭력 성향을 파악하는 5가지 기준 알려드릴게요. 폭력 성향이라고 하면 때리거나 폭언하거나 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폭력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권력욕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폭력 성향이 만들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폭력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의 표현 방식, 이 3가지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표현이 되면서 폭력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라도 폭력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폭력 성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력 성향 첫 번째, 언어적 폭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폭언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도 있지만 그것 좀 데리고 와봐, 아 그거 있잖아, 야 9급 개, 8급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단어가 아니라 물건화, 딱지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폭력이라는 게 꼭 쌍욕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시, 멸시, 모욕, 그리고 욕,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을 한다라는 것들이 폭언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력 성향을 파악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적인 폭력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은 세뇌당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은 나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주입시키는 것만을 갖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생각을 통제해서 바꾸려는 시도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 상대방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시도는 하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기준을 나한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가스라이팅은 더 정확하게 상대방을 세뇌시켜서 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정신적인 통제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가스라이팅을 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가스라이팅인 것 같지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가 너무 최고야, 네가 너무 예뻐, 너 이렇게 하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공주님 공주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가스라이팅 할 때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것들 다 준비해 줬어,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가스라이팅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정말 20년간 10년간 착취당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다 해줬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정신적인 폭력은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폭력입니다. 폭력의 세 번째가 뭐냐면 정서적인 폭력이에요. 정서적인 폭력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정서를 활용을 해서 정서를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실 세일즈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라든지,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정서적인 폭력의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정서적인 폭력하고 정신적인 폭력, 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정서적인 폭력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거나, 그래서 그 불안감, 공포감을 활용을 하는 것들, 그래서 착취를 하는 것들이 가스라이팅, 정서적 폭력, 여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신체적인 폭력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때리거나 때리려고 신용을 한다거나 때리려고 신용을 해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거나 이러면 모두 다 신체적인 폭력이죠.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5번째,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5번째가 바로 사회적인 폭력입니다.
이 사회적인 폭력은 사회적으로 상대방을 매장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폭로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를 한다거나 미투 폭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폭로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폭로를 처음에 하는 것을 봤을 때 미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워서 저렇게 오랫동안 묵혀놓고 이제 폭로를 했을까, 이런 관점이 존재했었다면 지금은 폭로하는 사람을 잘 관찰을 해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폭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거나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이만한 이야기를 이만큼 부풀려서 폭로를 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폭로를 다 까서 실체로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가 있다면 10개로 부풀려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진짜 그랬어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요. 저 폭로하는 사람의 말이 진짜 팩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는 정말 중립기어를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회적인 폭력을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여자분들이 남자친구가 정말로 인싸인데 이 인싸 성격이고 밝고 리더십이 있어서 사귀었대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자기하고 은밀하게 있었던 일들 중에서 안 좋았었던 일이 자꾸 소문이 만들어져서 자기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헤어지고 나서 휴학을 몇 년 하고 이 남자가 졸업을 하고 난 후에 학교를 복학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도 있고요. 또 예전에 되게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자꾸 누가 침입을 해서 무서워서 집주인 아들을 의심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 아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 CCTV를 달 돈은 없으니까 캠코더를 달아놨던 거죠. 근데 그 캠코더에 찍힌 사람이 이 혼자 사는 여성의 남자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여자가 공포감을 갖고 있어야 혼자 자취하는 거에서 자기랑 동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침입한 것처럼 꾸며서 이 사람의 공포감에 들게 해서 나한테 오게끔 만들기 위한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모두 다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 두 가지밖에 없었다면, 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제외한 정신적 정서적 폭력 가스라이팅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폭력,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그런 시도, 헛소문, 그리고 뒷담화, 이런 것도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뒷담화를 한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이런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쁜 폭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